안녕하세요. 역사 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참호전이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참호전은 구시대의 전술에 대항할 수 있는 신기술인 기관총이 등장함으로써 당황한 지휘관들이 내놓은 일종의 해결책이었는데요. 근데 이 해결책이 지옥을 불러올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지옥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호전 지옥을 맛보다 2편 시작합니다. 참호전에 대해 알아보려면 우선 참호가 뭔지 알아봐야 되겠죠? 참호, 군사학적으로 보면 군대를 지키기 위해 하는 어쩌고저쩌고 그게 있는데 그런 장황한 게 아니라 제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호란 성벽 없는 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실 텐데요. 여러분, 만리장성을 보십시오. 끝없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럽 서부전선의 참호선도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알프스 산맥에서부터 벨기에 앞바다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프랑스 서쪽 국경지대 전부가 참호선이었던 겁니다. 여담으로 이 참호 내에는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의 표지판과 길 안내해주는 병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참호를 이용한 참호전이 어떠했는지 그 양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호전 지옥을 맛보다 1편에서 말씀드린 구시대의 전술과 엮어서 생각해보시면 쉽습니다. 우선 1단계 적진의 사전 포격을 하고 2단계 보병을 투입하여 참호를 점령한 다음 3단계 공격 측이 방어 측으로 전환하여 적군의 공격을 막아내면 참호 점령에 성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전투입니다. 1차 세계대전 서부 전선에는 수도 없이 많은 참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참호들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점령하는 게 전투였던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기관총이 등장해버립니다. 이 기관총이 공격해오는 병사들 입장에서는 악재였던 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보병들의 주력 소총은 5연발 볼트 액션이었기 때문입니다. 5연발 볼트 액션, 한 발 쏘고 땡기고 한 발 쏘고 땡기고 이게 5연발이란 건데 근데 문제는 내 눈앞에 분당 50발의 총알을 난사해버릴 수 있는 총이 그것도 여러 정이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격 측 입장에선 악몽이 시작된 거죠. 설사 그 참호를 점령했다 하더라도 참호 내에서 그 긴 5연발 볼트 액션짜리 총을 휘두르며 싸울 순 없었습니다. 참호전의 지옥, 참호전이 재앙이었던 잔혹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체 처리부터가 곤란했는데요. 일단 병사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십만 명 단위로 한 전투에서 전사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배변이 문제였는데요. 아니 뜬금없이 왜 배변이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측 참호와 적군 측 참호가 있는데 각 나라별로 자기 참호에 저격수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적군 헬멧이라도 보이면 저격수들이 총알을 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고개를 빼꼼하고 내밀어서 화장실 가려고 하다가 총 맞아서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에 참호 안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는 경우에는 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오물들이 참호를 뒤덮게 되는데요. 병사들은 이 비위생적인 환경을 걸어다니면서 전투를 치러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질병으로 이어졌는데요. 참호족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생겨나게 됩니다. 발이 썩어 들어가는 매우 끔찍한 병이죠. 많은 병사들이 이 참호족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시체 처리가 곤란했다고 하는데 이 시체 처리를 은근히 누가 했느냐? 쥐들이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쥐들이 사한 사람을 보고도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사들이 잘 때 철망을 두르고 잤다고 합니다. 쥐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 쇼크라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이 셀 쇼크라는 정신병이 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1차 세계대전 최대의 격전이라고 할 수 있는 쏨 전투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쏨은 참고로 프랑스의 한 지방의 이름인데요. 영국군 주도로 공격을 시작했는데 12km를 전진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km를 전진하는 동안 영국군 42만 명, 프랑스군 20만 명, 방어 측 독일군만 무려 60만 명이 전사하는 대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km당 양측 통틀어 10만이 전사했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게 최대 1km당 10만이 죽는 거지 평소에도 몇천 명씩 죽어나간 거를 참호전의 병사들은 보면서 생활을 했어야 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나의 전우들이 몇천 명씩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제정신인 사람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도 많은 사람이 전사하다 보니까 공식 문서에는 몇만 명 전사, 몇십만 명 전사가 그냥 종이에 적힌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즉, 인간의 목숨이 종이장에 적힌 숫자보다 가벼워졌다는 얘기죠. 여기서 잠시 독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일은 앞서 슐리펜 계획이라는 기동전으로 프랑스를 섬멸하고 러시아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어림도다! 근데 문제는 프랑스하고 러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죠. 프랑스 위쪽에 바다 건너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병사들이 넘어와 프랑스 땅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데요. 독일은 이런 영국이 너무 짜증났던 겁니다. 하지만 독일은 결국 어떻게 하면 영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게 됩니다.